그쵸? 한번 질문한 것들 문제 쫙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하는 3개의 3의 배수의 합이 30보다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의 특징은 뭐야? 얼마씩 커져야 돼? 30 커져야겠지? 세 숫자가 있는데 얘는 30 커지는 애가 될 거야. 즉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이루어지겠다고 한 거지. 근데 첫 번째 제일 가장 작은 숫자를 x라고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돼야 되겠어? x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x 플러스 6이 될 거야. 이 세 녀석의 뭐가 합이 90보다 크다고 한다. 크다고 한다. 자, 식 세웠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3x 더하기 9가 90보다는 커야 돼. 3x가 이항하면 81보다는 커야 돼. 3으로 나눠버리니까 x는 3분의 81이 될 테고 약분하면 얼마? 27보다 커야 돼. 27보다 큰 3의 배수 뭐 있어요? 27보다 큰 3의 배수. 자, 27보다 크다고 해서 28이라고 답 쓰면 되는데 안 돼. 연속하는 뭐의 배수라고 우리 밑밥 깔아놨어? 3의 배수라고 깔아놨잖아. 그렇지. 30 돼야 되겠지? 이런 문제였어. 자, 그 다음 97번도 한번 볼게요. 자,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어떤 반에 남학생 평균 몸무게가 64kg이다. 이 반 학생 전체의 평균 몸무게가 57kg 이상일 때 여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최소 몇 킬로그램인가? 라고 했습니다. 뭐를 x로 놔야 돼? 여학생의 평균 몸무게를 xkg이라고 할 거야. 여학생의 무게를 알고 싶어 하다니 나쁜 사람. 자, 그럼 여학생. 자,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가 64래. 그럼 얘랑 평균 칠 거야? 아니야. 일단 우리는 총 몸무게를 알아야겠지. 남자 20명의 평균 몸무게가 64라면 남학생 몸무게의 총 합은 얼마가 될까? 어떻게 보여야 될까? 건우야, 어떻게 구해야 돼? 남학생 몸무게 총합 어떻게 구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총합을 뭐로 나누는 거야? 인원으로 나누는 거겠지? 그럼 총합이 궁금해. 그럼 평균한테 인원을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해져서 구하게 돼요. 즉 남학생 몸무게의 총합은 평균 몸무게인 64kg 곱하기 20으로 구하게 될 거고, 여학생 몸무게의 총합은 평균이 x니까 x 곱하기 20으로 구할 거야. 얘는 128빵, 얘는 20x가 될 테고요. 자, 이제 전체 몸무게의 평균이 57 이상이란다. 전체 몸무게의 평균, 또 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몸무게의 총합인 1280 더하기 1280 더하기 20x를 더한 다음에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나눴을 때 40명으로 나눴을 때 뭐 이상이래? 57 이상이더라 라는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어차피 빵빵빵 약분한 다음에 4 곱하면요 128 더하기 2x가 228이 될 테고요. 이 녀석 이항하면은 2x가 10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대. 양변 2로 나누면 x는 얼마? 50명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평균 몸무게는 최소 몇 킬로다? 50kg. 자, 일단 구상을 먼저 하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산을 먼저 구상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야, 계산은. 자, 그 다음에 98번. 어느 전시회에 1인당 입장료가 어른은 3,500원, 어린이는 2,000원이다.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18명이 42,000원 이하로 전시회를 관람하려면 어른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른의 인원수를 우리는 뭐라고 놔야겠어요? x라고 놔야겠지. 어른은 x명.
혜연아, 그럼 어린이 몇 명이어야 돼? 자, 총 다 해서 몇 명이 들어간대 입장을? 그래 18명이 빼기 X. 그렇지 어린이는 18 빼기 X명이란 말이야. 자, 어른은 얼마씩 내야 돼? 3,500원. 3,500원 내는 애들이 X명 있는 거고 2,000원 내는 애들이 18-X명 있어야겠지? 했더니 총 금액이 얼마 이하? 42,000원 이하로 가게 해달라.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3,500X 더하기 36,000원 빼기 2,000X 얘가 42,000원. 꼴배기 싫다. 공세개씩 다 지워버리고 가자. 못 지우네. 나중에 지워야겠다. 섣불렀다. 못 지우겠다. 계산부터 합시다. 그러면 1,500X 얘가 36,000원 넘어가면은 6,000원. 00 지우고 15로 나누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 어른은 많이 가봤자 몇 명까지? 4명까지만 가자. 즉 이번 주 클리닉은 여기 있는 85, 86, 87이랑 106, 107, 108, 109는 클리닉에 나와요. 그리고 내 클리닉은 풀이 한 대까지만 나가. 그럼 목요일날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 거 아니야? 그 녀석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날 결정. 수요일날. 수요일 풀이까지도 나가겠다. 금요일이면 시간이 있네. 보통 목요일 수업이 있는 애들은 목요일 풀이는 클리닉에 안 내. 하루 만에 복습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수요일까지인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602, 86페이지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을 밑변으로 하는 원의 원뿔의 부피가 144파이일 때 이상일 때 원뿔의 높이는 최소 몇이냐라고 했네요. 부피. 원뿔이 있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6인. 높이는 알아 몰라? 몰라? 높이는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자, 누구한테 볼까? 상유라. 원뿔의 부피. 아직 안 끝났어. 자, 기둥의 부피. 기둥의 부피와 뿔의 부피로 일단 나누어 봅시다. 자, 일단 기둥의 부피가 가장 스탠다드한 표준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 사각기둥인 경우에는 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테고 오각기둥인 경우에는 오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 원기둥일 때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럼 뿔의 부피는 뭐냐?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까지 곱해줘야 뿔이 돼요. 왜 뿔의 부피는 3분의 1일까? 이 녀석의 이유는 사실 되게 멀리 가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서 구분부적법을 배울 때쯤 이 이유가 나오고요. 그거 말고는 뭐라고 나오냐면 명시가 됩니다. 얘를 얘에 담아봤더니 3분의 1까지밖에 양이 안 차더라. 이런 이야기로 접근이 되죠. 그래서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라고 했어. 그럼 원뿔의 부피는 원의 넓이, 밑면의 넓이인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에다가 높이 x 마지막에 뭐까지? 3분의 1까지 곱했더니 뿔의 부피가 될 건데 얘가 144파이 이상이 되게 해줘 라는 문제죠. 자, 계산하러 갈 겁니다. 파이 꼴배기 싫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여기는 3이랑 여기는 6 약분해서 2 곱하기 6이 되겠지? 2랑 144 약분해서 72 6이랑 70이랑 약분해서 12 남아있는 건 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높이는 최소한 12cm는 되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604번입니다. 자, 현민이가 집에서 편의점을 갈 때까지는 분속 70m로 올 때는 분속 50m로 걸어서 다녀오려고 한다. 집에서부터 편의점까지 거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물건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 6분을 포함해서 30분 이내에 다녀와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물건을 사는데 6분을 포함해서 30분 이내에 다녀올 수 있는 편의점을 모두 골라달래. 자, 편의점을 갈 건데 어느 편의점을 갈지 아직 우리는 못 정했어. 그래서 집에서 편의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x라고 할 겁니다. x입니다. 이 x 값을 구해서 만족하는 편의점을 찾아줄 거예요. 인기가 좋지? 용이 세네요. 헐. 아까 그 욕먹은 그 오빠 용이 쌤도 불렀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보였어. 가서 자, 가봅시다. 갈 때는 분속 몇 미터? 분속 70m. 올 때는 분속 50m.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데 몇 분 필요하대? 6분 필요하대. 즉,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과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걸리는 시간까지 다 합쳐도 얼마 이내? 30분 코스로 들어오게 해달래. 되시죠? 자,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알아볼 겁니다. 우리 거속시 사용하겠죠?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다. 자, 다니는 분소 물어보는 것도 분이니까 얘는 뭐 별로 바꿀 거 없고요. 자, 거리 x분의 가는데 걸린 시간은 70분의 x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50분의 x 더하기 몇 분까지 걸릴 때 물건 사는데 6분까지 걸렸대. 얘가 몇 분 컷? 30분 컷이 되게 해달래. 자, 분수 꼴배기 싫으니까요. 분모의 최소분수 곱해버리도록 합시다. 350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5x 더하기 7x 더하기 366한테 360 곱하면 얼마니? 350 곱하면 빵빵3 2100. 얘한테 350 곱하면 105 빵 빵 이렇게 되겠네. 1500. 12x가 8400이다. x는 700이다. 700m보다 더 벌면 이 시간 안에 못 들어오겠다. 갈 수 있는 편의점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A랑 B가 갈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05번. 자, 성민이는 책이 가득 든 상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옮기려고 하는데 한 상자의 무게는 30kg이고 성민이의 무게는 55kg이래. 이 엘리베이터에서 최대한 600kg까지 실을 수가 있는데 상민이도 탄대. 이럴 때 상자는 모두 몇 개를 실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놓고 가야겠죠.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30kg짜리 몇 개 실을 거고 x개 실을 거고 거기에 성민이까지
한디야 했을 때 600을 넘을 수는 없대. 600까지만 실을 수 있을 테니까. 1차 부등식 완료. 자, 2항에서 구해야겠죠? 30x 더하기 55가 600. 30x 얘가 넘어가면 545개. 5로 나눠야겠다. 6x가 109개. x는 6분의 109개. 약분됩니까? 건우야 이거 약분되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면 우리 뭘로 찾아야 돼? 대분수 만들어줘야겠지. 30 5 4 109 6 3 3 아니지? 1 6 39 16개 16점. 얘보다 제일 작은 거 몇 개까지? 16개까지 실을 수가 있겠네요. 나도 계산 잘못했니? 5 1 0 9 1030x 빼면 545 5로 나누면 나눗셈을 더럽게 못하고 있네. 6으로 나누면 49개네. 6, 8 그래서 18개까지네. 나눗셈 실패다. 짜란 606번. 자, 현재 재현이의 통장 잔고는 3만. 태훈이는 얼마나 했어? 통장에 저거나 많아? 통장. 지훈이 통장 있어? 지훈이 이름으로? 있어? 태훈이도? 태훈이 없어? 저축 따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선생님은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 잔고가 나보다 많을 것 같은데. 자, 재현이의 통장 잔고는 3만원, 다혜의 통장 잔고는 1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현이는 매달 4,000원씩, 다혜는 매달 6,000원씩 예금한다고 했을 때 재현이의 예금액이 다혜의 예금액보다 적어지는 건 몇 개월 후냐, 몇 개월 후냐, X개월 후다. 즉 X개월 동안 우리는 돈을 저금할 거다. 자, 일단 재현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3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X개월 동안 얼마씩? 4,000원씩 돈을 집어넣겠다고 했으니까요, 더하기 4,000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 다혜. 다혜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갖고 있는데 12,000원 갖고 있는데 매달 6,000원씩, 즉 6,000X만큼 돈이 불어날 거야. 그런데 재현이의 예금액이 다혜의 예금액보다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냐 라고 했으니까 작아지는 건 몇 개월 후부터냐 라고 물어보면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일단 빵빵빵빵빵빵 다 없애버리면 30 더하기 4x가 12 더하기 6x보다 작아지는 거, 요거 찾아달라 라는 문제고요. 자, 이 녀석 풀이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쪼갤 때는 무조건 x를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했고요. 그래서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얘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8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x는 뭐보다? 9보다 어때야 돼? 태연아 어때야 돼? 그렇지, 커야겠지. 왜? 음수로 양변을 곱했을 때 또는 나누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 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런데 매번 음수로 하면 이런 실수들을 해. 잘 틀려. 어떤 걸 틀려? 부등호의 방향을 잘 틀려. 그래서 아싸리 큰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 플러스로. x를 우변으로 이항해버리면 우변에 2x가 될 거고, 얘 이항은 18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누면 x는 9보다 크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 녀석의 실수가 조금 더 적은데 이렇게 잘 안 넘기려고 하겠지.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넘기는 걸 기본으로 갖고 문제풀이를 했었으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양수보다 음수보다는 어떤 수가?
양수가 계산하기 훨씬 더 편해서 우리는 이 방법도 많이 씁니다. 사실 이 방법 훨씬 더 많이 써요. 저 방법보다. 요거 고렙이 돼도 고등학생 돼도 겁나 틀려. 입고가 나눠줘야지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이 방법으로 많이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607번으로 갑시다. 자, 어느 박물관의 입장료는 중학생이 2,500원이고 초등학생은 1,500원이야. 10인 단체권인 경우 중학생 10명의 요금에서 20% 할인을 해준대. 그랬는데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합해서 9명이 입장하려고 할 때 중학생이 몇 명 이상이면 10인 단체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했어요. 자, 중학생 X명. 자, 우리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합쳐서 몇 명이 입장을 하기로 했어? 9명이 입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초등학생은 몇 명? 9 빼기 X명이 초등학생이 되겠지? 그러면 강 내는 돈은 중학생 X명만큼 2,500원, 초등학생 X-9-X 9-X명만큼은 얼마? 1,500원을 내는 게 원래 내는 거야. 낸 만큼, 값만큼 내는 거야. 그랬는데 10인 단체권 얘가 10인 단체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누가 더 싸야 된다는 거야? 10인 단체권이 훨씬 더 싸야지 10인 단체권을 미리 내겠지? 그래서 이게 더 싸지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그럼 10인 단체권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0인 단체권인 경우 중학생 10명의 요금에서 20%를 할인해 준대. 원래는 100%를 돈을 받아야 되는데 20%만큼을 뭐 해준대? 깎아준대. 그럼 몇 프로만 돈을 받겠대? 80%만 돈을 받겠다라는 거잖아. 중학생 10명. 중학생이 2,500원이니까 10명은 얼마? 그렇지. 25,000원. 곱하기 100분의 80만 받겠대. 이 녀석의 가격이 좀 더 싸지는 요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죠. 자, 계산해 봅시다. 2,500 x 더하기 얘랑 계산하면 9빵 135 빵빵 빼기 1,500x 얘가 커야 돼 뭐보다? 빵빵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이렇게 지워지겠네. 000 58에 40 000 40 16 2,500 곱하기 8이다. 2만. 이해합시다. 계산하고 1000x 얘 넘어가면 7, 5, 7, 5, 6, 5 빵 x는 6.5보다 커야겠네요. 중학생 몇 명? 7명이면 되겠다. 자, 이 녀석은 체크 좀 합시다. 이거 문제 좋다. 이런 문제 학교 시험 이렇게 내는 거야. 그냥 얼마보다 크게 해달라, 얼마보다 작게 해달라 보다는 옆에 있는 거 역시도 우리가 계산을 한 번 더 하게끔 나오는 문제가 문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문제쯤 되겠네요. 선생님이 최근에 봤을 때 용성중이 제일 문제가 어려워. 이 근방에서는. 그래서 용성중을 포인트로 잡고 시험 대비를 항상 할 거야. 그러니 뭐 이제 그런 친구들 있어. 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학교는 요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그거는 선생님은 사양. 그래서 모두 다 포인트는 용성중에 맞춰볼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좀 달라져. 어떤 목표로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는지가 좀 달라져서요. 그렇게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609번. 자, 물 160은 소금물이다. 소금물은 너네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면 소금물 자체 농도에 관한 거는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어. 너네들 교육 과정에 안 나와. 그런데 엄청 웃기게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나와.
초등학생들은 소금물을 배워.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등학생들도 배워. 고등학생들도 소금물 문제가 나와. 중학교 애들만 안 나와. 웃기지?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걸로 공부 시험 대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봤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엉아한테 한번 물어봐. 소금물의 농도가 궁금하다고. 자, 160g에 소금 40g을 넣어 소금물에 물을 더 넣어서 소금물의 농도가 10%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 최소 몇 g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그래도 우리 우가쌤이 다 가르쳐주시지 않았겠어? 자,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태연아,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구하니? 서연아, 건우야, 승민아, 승우야. 자, 소금물의 농도, 소금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농도니까 100입니다.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분율인 100을 곱해주게 됩니다. 즉 전체 분의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금 물은요, 소금과 물을 합친 녀석이죠. 되셨어요? 자, 물 160g에 소금 40g을 넣어 만든 소금물이 있었대. 소금물이 그러면 소금이랑 물이랑 뭐 하기로 했어? 더하기로 했고, 분자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의 양은 40g이었대.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에 물을 조금 더 넣었대. 자, 물을 넣었대. 자, 위에다가 더해줘야 돼? 아래에다 더해줘야 돼? 소금하고 물을 더한 거, 즉 물의 양은 어디에만 들어가? 분모에만 들어가겠지. 그래서 소금을 여기에다가 X만큼을 더 넣었대. 그리고 나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 이하가 되게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요거 구해달라는 문제고요. 그럼 얘는 200 더하기 X분의 40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이더라. 양쪽을 100을 나눠버리면 200 더하기 X분의 40이 100분의 10이더라. 자, 여기서 더 복잡하게 풀 수 있지만 단순하게 가려고 합니다. 10배죠? 그럼 얘도 몇 배란 얘기야? 10배 미만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그래도 부등식이라서 뭐 해줘야겠네. 자, 곱해서 가지 뭐. 얘 약분하면은 얘는 10분의 1. 얘는 이쪽으로 곱해주고 얘는 이쪽으로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40 곱하기 10 200 더하기 X, 그러면 X 400 빼기 200 X. 그래서 최소한 200g은 집어넣어야 돼 라는 식입니다. 너네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소금물이 이래서 좀 문제야.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린 뭐로도 구하냐면 소금의 양을 가지고도 구합니다.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을 가지고 구합니다.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식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소금의 양은 기본적으로 얼만큼이 있었대? 40이 있었대. 40이 있었는데 10% 이하가 되게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녀석이 소금의 양이 40보다 어때야 되겠다? 10% 이하니까 크게 해달라라는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더하기 X, 얘가 크게 해줘.
자, 이 식을 쓰게 되면요 1차 공식을 푸는데요 저거보다 이 녀석이 훨씬 더 좋은 풀이에요. 앞으로 이걸 훨씬 더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분모에 x가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놨어요. 이 녀석 풀면 좀 편해. 얘는 10분의 1이고 양쪽에 10 곱하면 400 200 더하기 x 그래서 x의 값이 더 금방 나오긴 하지만 요 녀석 풀이까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11번 자, 태연이가 졸업기념으로 친구들과 뷔페에 가려고 합니다. 뷔페에는 다음과 같이 할인 혜택이 있고 1인 식사 금액은 2만원입니다. 이때 식사를 하는 인원이 몇 명 이하면 멤버십 카드를 할인보다 졸업 이벤트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라고 했네. 자, 1인 식사 금액은 2,000원입니다. 2만원. 식사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이 하면 요 녀석을 우리 뭐라고 놔야겠어? X명이라고 놔야겠지? 자, 친구들과 뷔페에 가려고 했으니까 친구들 다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이겠지? 그래서 다 저 혜택을 받을 거야. 몇 명이 하면 멤버십 카드 할인보다 졸업 이벤트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즉, 이 녀석이 더 훨씬 어때야 돼? 가격이 싸야겠다. 자, 5명까지 12,000원이다. 즉 12,000원을 내는 애들은 몇 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그 이상은 원래 금액을 내야겠지? 2만원 곱하기 얼마다? 자, 우리가 X명이 갈 건데 5명은 요만큼만 냈어. 그럼 나머지 원래 내야 되는 애들은 몇 명을 빼야 돼? 5명 빼고 계산해야겠지? 그래서 여기에 X 빼기 5명. 그 다음에 전체 식사 금액의 30%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X명이 얼마 내는데? 2만원 내는데 2만 곱하기 X 할 건데 걔한테 30% 할인이래. 100%에서 30%만큼 뭐 하겠대? 까주겠대. 그럼 얼마만 내겠대? 70%만 내겠대. 100분의 70. 누가 더 싸냐? 멤버십 카드 할인보다 졸업 이벤트가 더 싸야 한대. 안 같아도 되겠네. 싸야 되니까.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곱하면 6만원 더하기 2만원 X 빼기 10만원 얘는 얘랑 약분하고 0 하나 지우고 7 곱하면 14,000원 곱하기 X 얘 일로 이항하고 요거 계산한 거 넘기면 얘 이항하면은 2만원에서 14,000원 빼야겠다. 6,000X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6,000원 빼버리면 4만원 남는데 넘어가면 4만원 공세개 지우고 가고요. 이 약분 먼저 할까요? 그럼 X는 3분의 20이다. 3분의 20 6점 하하하 졸업 카드 할인보다 졸업 이벤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졸업 이벤트를 받는 게 더 싸야 되는데 카드 할인보다 졸업 이벤트 할인. 지금 너네 책이랑 다르지? 지금 이거 문제. 너네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 저렇게 적혀 있어? 그치 다르지. 너네 책에 뭐라고 적혀 있어?
졸업 이벤트 할인보다 카드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왜냐면 선생님 책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 요게 달라, 요게 다른 거네. 그러니 문제가 바뀌었어. 누가 더 싸야 돼? 카드 할인이 더 싸야 되는 문제야. 이거 책이랑 다르네. 요래 돼야 돼. 그래서 7명이야, 7명. 내 잘못은 아니고 책 잘못이고. 난 요거 보고 풀었는데 답이 아니어서 봤더니 문제가 다르네. 자, 그 다음 12번. 자, 도형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사다리꼴 A, B, C, D가 있는데 삼각형 APD의 넓이가 26 이하일 때 BP의 길이는 최대 몇 cm인지 구하세요. 자, 얘를 접었으니까 얘는 지금 요 모양과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같은 거 접었겠지? 여기가 직각, 뭐 어디도 직각? 여기도 직각. 접었다는 얘기가 없네? 누가 봐도 접은 것 같았는데? 접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네? 직각인지 모르네? 접었다는 얘기가 없네요. 좀 엄청 귀찮아졌네. 자,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1번, 2번 뭐 해야 된다? 빼야겠지. 엄청 귀찮게 만들어 준 문제입니다. 그럼 사다리꼴이니까요.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가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테고요. 1번의 넓이를 구하고 2번의 넓이를 구할 건데 지금 누구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 BP. 얘를 x라고 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네요.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요? 얘는 10-x가 되겠고 1번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2번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찬찬 5 60에서요. 얘가 60이에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60에서 2x도 빼고 누구도 빼야 돼? 40-4x 40-4x도 뺐더니 뭐 이하가 되게 달래? 26 이하가 되게 달래. 식이 이렇게 생기게 돼. 요거 곱하는 건 알죠? 40이랑 마이너스 4를 빼준 거예요. 마이너스 4x를 60-2x 빼기 40 더하기 4x 얘가 26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다. 20 더하기 2x가 2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 이항한다. 2x는 2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 26 뺄 거니까 26-20이 되겠지. 그럼 6이 될 거고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까지. 쭉 넘겼어. 페인 6페이지에 722번 봅시다. 태윤아, 어떨 때 해가 없는지 어떨 때 해가 무수히 많은지는 배웠어? 지난 시간에? 아니면 저번에 배웠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요. 연립방정식은 곧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로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 이거 다음인가요? 이 전에 우리 함수 배우죠. 1차 함수. 1차 함수가 어디서 나오나?
뒤에 나오나? 아, 뒤에 나오네. 그래서 연립방정식과 함수는 1차 함수는 우리가 관련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같은 학년에 다 배우게 됩니다. 즉 연립방정식의 해는 해라고 하는 건 두 1차 함수의 교점과 관련돼 있어요. 교점. 태연아, 교점이 뭘까? 만나는 면이 모서리. 만나는 모서리. 점인데? 교점? 만날 교자야, 만날 교자. 깜짝 놀랐어. 맞아서 만나는 점이야.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1차 함수의 두 1차 함수의 교점이야. 즉 연립방정식 하나가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는데 두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직선의 이 교점 찾아라. 즉 이식도 만족하고 이식도 만족하는 애를 찾아줘 라는 뜻이야. 그래서 같은 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을 해서 공통된 해를 찾아주는 거야.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야.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대. 이 두 직선이 만난대 안 만난대? 안 만난대. 안 만난다라는 건 어떨 때일까? 두 직선이 안 만나야 돼. 어떨 때 안 만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잖아. 두 직선이 안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그렇지, 평행해야겠지. 요때 해가 없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고. 해가 미친 듯이 많아. 무수히 많다라는 건 두 1차 함수가 뭐 할 때? 똑같을 때야. 요 직선이나 요 직선이나 어떨 때? 똑같을 때.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합니다. 즉 두 직선이 평행할 때 해가 없고요. 두 직선이 일치할 때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저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된 애들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지 두 직선이 일치한지는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은 0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볼 건데요. 이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같아야 돼. 일단 얘랑 얘랑 즉 p분의 a나 q분의 b가 서로 같아야 돼. 또는 a 대 b랑 p 대 q가 서로 같아도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무조건 됩니다. 즉 해가 하나짜리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에 r분의 c가 같아버려. 이러면 두 녀석은 같은 거. 근데 r분의 c가 틀려. 이러면 평행한 걸로 계산합니다. 한번 볼까? 얘는 몇 분의 몇이야? 뭐 숨어 있어? 1승계 있잖아. 얘는 3분의 1. 얘는 얼마야? 1분의 3.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한 점에서 만나게 돼. 한 점. 그 다음 얘 1승계 있죠? 그럼 x값끼리, x의 개수끼리 비교하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야. 근데 두 번째는 약분했더니 뭐가 돼?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지? 얘도 얘랑 비가 어때? 달라. 이러면 뒤에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얘도 한 점에서 만나.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 1분의 5가 되죠? 1분의 5. 얘도 1분의 5가 됩니다. 이 둘은 같네. 그 다음 마지막도 쳐다봤더니 얘는 뭐가 돼? 1분의 5가 되죠? 1분의 5, 1분의 5. 얘는 어떻다는 거야? 위아래가. 같은 녀석이라는 거야. 밑에 5배 하면 위에 거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 친구도 비교해볼까요? 3분의 마이너스 1.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어때 둘은? 같겠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럼 얘랑도 했더니 얘는 3분의 1이야. 어때? 둘이 달라. 이럴 때 해가 없다라는 거야. 뭐가 하다는 얘기야? 얘가 평행하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같은 경우야. 그럼 얘도 볼까? 얘는 전개해봐야겠네. 귀찮게. 전개해주자.
얘는 전개하면요 3x 더하기 6y 마이너스 y 이항하면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고 얘는 4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1. 어때? 얘랑 그냥 똑같죠?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얘가 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Q분의 A랑 Q분의 B랑 같지만 R분의 C가 다를 때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건 P분의 A와 Q분의 B는 같은데 뭐까지 같아야 돼? R분의 C까지 같으면 두 직선이 일치합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내용이고 그 다음에 A 대 B는 얘는 둘 다 만족하는 거. 이거 언제까지 써먹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써먹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잘 챙겨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이 뒤에 과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지? 그리고 앞에 부분 못 채운 친구들도 있었어. 있었나? 있었어. 다음 시간까지 채워서 다음 시간에 요 질문 마저 풀이하고 나서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 이 문제 풀이하면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나오니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조금 낼까 하는데요. 잘 봐.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총 744번부터 831번까지 총 87문제입니다. 누구랑 뒤를 쳐볼까? 난 이걸 두 번에 나눠서 낼 거야. 근데 뒷부분에 있는 거는 프리뷰가 있으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겠지? 그리고 앞부분은 여기 트레이닝이 있으니까 난이도가 좀 낮겠지? 자, 지훈아, 얼마씩 끊어서 우리가 가져갈까? 10장? 그럼 다음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알아? 이번에 10개를 풀면 다음에 70몇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 몇 개씩 끊어서 가볼까? 한 방에 다 안 됐잖아. 이 정도면 양호 아니야, 양호. 태연아, 몇 개씩 끊어볼 거고. 11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중에서. 나 딱 봤을 때 나머지 친구들은 하자 이러면 할 것 같아. 지훈아, 얼마나 할까? 지훈이도 하자 하면 하는 주의야? 이게 활용이라 좀 어려워. 활용이라 좀 어려우니까 끊어서 가봅시다. 페이지가 이쁘게 끊어지면 참 좋은데 증가함수 계단전가 문과전가 퍼센트 싫어. 퍼센트 싫으니 75번 775번까지 한번 끊읍시다. 775. 그 밑은 퍼센트 쓴단 말이야. 퍼센트 쓰기 싫어서 그래. 퍼센트는 다음으로 넘기고 싶어서 그래. 어때? 거기까지는 괜찮겠지 다들? 양호하지? 한 30문제. 75번. 대신에 이번에 우리 문제풀이 하는 거 채점 한번 했으니까 틀린 거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바이바이.